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증상을 낮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통점을 이제 찾아봤더니 밤 9시 이후에 밥, 빵, 면, 떡, 아이스크림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밤 9시 이후에 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분들이 낮에 많이 호소하는 증상, 즉 야식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낮에 어떤 증상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낮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본인의 야식 습관을 되돌이켜보고 그것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아프다. 진짜 몸이 진짜 무거운 겁니다. 뭘까요 과연? 여기저기 아프다. 자, 여기저기 아프다는 것은 염증 증상이죠. 저는 만성통증과 만성염증, 요즘에 만성염증의 가장 큰 주범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그리고 만성피로의 원인이기도 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낮에 음식을 먹는 거에 비해서는 밤에 먹으면 활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활동 에너지를 통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그냥 사용되어 버리는데, 그것이 사용되지 않고 밤에 자면서 잉여지방으로, 잉여에너지로 돼서 지방세포로 가면서 축적이 되는 거죠. 밤에 이렇게 야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비만이 되기 쉽고, 비만인 사람들은 이런 내장 비만의 증가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픈 만성 통증,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만성 피로의 원인까지 될 수 있다. 가장 비근하게는 허리둘레, 복부에 있는 지방이 늘어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기운이 없거나 공복 시에 어지럽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머리는 탄수화물을 원료로 쓰는데 내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 내 탄수화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식사를 안 했을 때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들이 당으로 이렇게 분해돼서 적절하게 우리 몸에 영양소로 이제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죠. 밤고 나서 기운이 오는 것은 대부분 보면 저혈당 증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거. 그냥 공복 시에 어지러운 거는 우리가 안 먹고 있으면 우리 몸에 저장된 당이 놓으면서 이것을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공급을 못하는 인슐린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슐린 호르몬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쉬지 못하는 거거든요. 현대인은 인슐린 호르몬을 굉장히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도 인슐린을 계속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서 결국에 인슐린 호르몬을 쉬지 못하고 인슐린이 파업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슐린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야식, 그 다음에 고혈압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염식, 짜게 먹는 거죠. 밤에 이렇게 먹게 되면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못하면서 인슐린 호르몬에 피로에 빠지고 그래서 당뇨가 올 수 있다. 당뇨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침, 목에 걸린 느낌, 과연 뭘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만성기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인 것 같아요. 자, 소화기능이 저하를 나타내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뭔가 목에 걸린 느낌, 바로 위식도 역류죠. 위산이 뒤로 역류되면서 미세분말처럼 이렇게 목에 계속 올라오니까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계속 있고, 어떻게 보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못지않은 기침의 중요한 원인이 위식도 역류인데, 자, 우리가 저녁에 먹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먹고 나서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로 눕게 되죠. 그럼 위산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는 위산이 역류가 되지 않습니다.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력의 차이로. 근데 눕게 되면 위산이 아주 쉽게 식도를 통해서 이쪽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위식도 역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드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특히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 위산이 한번 뒤로 역류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하나의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 위식도 역류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낮에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거나 목에 계속 걸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밤늦게 야식을 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낮에 졸리고 하품이 많이 난다.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밤에 야식을 하게 되면 밤에 자는 동안 모든 몸이 쉬면서 재생이 되는데 재생을 하지 못하고 소화작용이 계속 하게 되고 이쪽으로 피가 가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몸이 깨어있다는 거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그런 호르몬의 분비도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자는 동안 잠을 자는데 집중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소화기능이 사용되기 때문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에 가수면 상태, 잠을 자도 잠 같지 않은 상태, 그래서 머리 쪽에 피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산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날 계속 졸리고 하품이 나는 겁니다. 자, 야식의 유혹에 맞서는 법.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에 그러게 되면 밤에 돼서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뭔가를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밤에 음식 먹고 싶을 때 자기를 구원해줄 SOS 음식을 드십시오. 저는 바나나, 견과류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니면 오이 등의 채소도 좋고요. 저는 이제 과일을 먹고 싶으면 당뇨 환자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과일 한두 조각이 라면, 그다음에 빵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회식의 마지막을 면이나 밥으로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식 끝나는 시간은 9시 10시 넘잖아요. 뭐 고기를 먹었든지 생선이나 회를 먹었으면 그거로 이제 끝내고 후식으로 다시 뭐 면이라든지 밥을 시켜서 드시는 것들 오히려 우리 몸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동이죠.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너무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탄수화물을 땡기고 또 그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낮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밤에 혹시 본인이 야식을 통해서 본인의 몸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그 야식에 대해서 잘 현명하게 맞서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